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작가의 일터이자 카페 갤러리. 한가로운 시간, 작품을 구상 중인 작가. 숲속에 제가 상상한 동물 형상의 그런 조형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약간 고래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조형물을 통해서 여긴 뭐 바다나 강이 아닌데 좀 고래 모양의 동물이 왜 여기 있지? 비슷한 반복으로 지속되던 일상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작품이 접촉이 됐을 때 생겨나는 사람들의 심적인 변화, 또 앞으로의 생각, 그런 걸 약간이라도 건드려줄 수 있는 작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숲속에 제가 이 작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의 작품은 늘 바깥으로 나가 주변 환경과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거대한 몸집으로 작품의 주 무대인 하늘과 강, 숲에 낯설지 않게 안겼죠. 죽은 자연물은 그를 통해 다시 숨을 쉬고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갔습니다. 대나무를 하나로 안고 산을 찾은 작가. 숲을 찾는 시민을 위한 작품을 세울 예정인데요. 전왕선의 사람들이 주로 이동을 하니까 내려다 봤을 때 작품 방향의 머리 쪽을 아마 이쪽을 앞에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 이제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숲의 입장에서는 발길이 되게 이제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들어오면 이제 뭐 작은 동물들조차도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동물 형상을 만들려고 한 것도 그런 이유여서 제 상상력을 여기다가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환경조각가 박봉기의 상상 속 동물은 겨울에 들어선 마른 숲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까요? 구상이 끝나자 뼈대를 잡아 밑그림을 세웁니다. 서로 얽히며 솟아오른 선의 움직임. 고래를 닮은 녀석이 자유로운 몸짓으로 숲을 유영합니다. 뱀쳐가는 생명체, 이제 그런 걸 연상할 수 있게 이 장소에 작품을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숲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렇게 잦아들기 전까지는 숲 자체의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흐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서식할 수 있는 이제 동식물들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제가 만드는 동물 형상의 이 작품을 보고 잠시나마 여기에 동물 모양이 조각이지만 숲속에 들어와 있네. 그것이 하나 연결고리가 돼서 예전의 일들을 한번 되돌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됐으면 하고요. 조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뭐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한번 좀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게 제 작품을 하는 이제 목적이기도 하고요. 이른 아침 작가는 창원거리 프로젝트를 위해 도심의 도로 위에 나왔습니다. 창원 시민들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기획 안에서 제가 담당한 영역이 책놀이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나 집에서 책,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상 대하는 책인데요. 오늘하고 내일 동안은 책을 우리가 이제 같이 올려놓을 수 있는 놀이의 소재로서 집에서 안 쓰는 헌책들을 하나씩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럼 그런 책들을 제가 만든 대나무 조형물에다가 본인들이 직접 부착을 해요. 책 가져오는 만큼 조형물이 이제 점점 완성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함께 만들어내는 이제 책 조형물이 완성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직접 조형물을 만지고 경험하게 해 구체적인 교감을 이끌어온 작가. 이번 프로젝트는 더 나아가 시민과 함께 작품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책은 원래 이제 자연에 있는 나무를 소재로 만들어진 그런 매체였는데 이제 책 자체의 물질적인 재료감은 이제 많이 멀어져 있는 거죠. 다른 관념으로 우리가 책을 항상 대해 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책을 소재로서 작품을 재료로서 활용하기도 하고 만들어진 작품은 같이 올려서 안으로 들어가면 또 놀이터처럼 들어 눕거나 뭐 책으로 장난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이제 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의 일상적인 관념을 좀 흔들어주기도 하고 또 자연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연결고리 그걸 또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창원거리 예술놀이터가 열린 가운데 이글루를 닮은 책의 집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둥지를 짓듯 함께 책을 엮어 아늑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오늘 글 이전에 하나의 사물로서 새로운 장난감처럼 책을 느꼈을 테죠. 사실 어떠한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책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읽는 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책의 관념, 읽고 학습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책에 대한 관념의 대부분이었는데 여기 와서는 책이 하나의 재료로서 놀이도구로서 좀 그동안 책을 보는 사람 간에 이제 잘 형성되기 어려웠던 편안한 또 다른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톱 소리가 요란한 작가의 작업실. 나무 속을 가능하면 많이 파서 속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나무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은 땅에서 자라면서 이동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태로 좀 무거운 느낌으로 이제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들이 이제 우리가 봐왔던 대부분의 나무에 대한 관념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나무가 갖고 있는 여러 내면의 정서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상상을 해서 이 작품을 속을 파내면서 나무가 갖고 있는 한쪽 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또 세 개의 라인이 이 작품을 지탱하는 축이 되고 있고요. 그 라인들은 이제 운동감을 조금 가지고 있고 나무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음악적인 리듬감, 율동감, 또 움직임 그런 요소들도 이 작품에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외가 주 무대인 그의 창작물을 실내에서 만나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곳을 채우고 있는 작품들. 차바 태풍이 이 지역에 좀 몰아쳤을 때 넘어진 나무들이죠. 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도시에서는 이제 땔감이나 다른 쓰임새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두거나 폐기되거나 했었겠죠. 어떤 나무든 또 조형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합을 해서 재미난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나무들을 취하게 됐고요. 사람의 두상 형태의 나뭇가지 모양을 결합해 놓은 이 작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누가 사용하려고 가져놨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무를 버리겠다고 하는 걸 제가 달라 그래가지고 사람 모양을 저렇게 만들었고요. 그 통나무가 이제 오동나무인데 조각된 나무에 자연에서 온
연결고리를 하나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나무 가지를 두상의 옆면에다가 물을 약간 파내고 같이 조합을 했습니다. 한 덩어리가 된 거죠. 같은 생태계, 같은 순환 안에 존재하는 것들인데 이제 한 덩어리로 만나면서 이제 자연 환경 그리고 이제 인간, 사회 이런 걸 떠올리면서 상호 연결고리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연결시키고 살아 숨쉬는 존재들의 공존을 생각하는 작업. 작품은 그들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작가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나무의 겉과 속을 같이 보여주고 또 세 갈래로 된 부드러운 선을 제가 적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선들로 인해서 계속 작동하는 이제 생명감, 그런 리듬감, 가벼우면서 어디론가 공간에서 헤엄치는 듯 움직임이 미세하게 있는 듯 그것은 나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의 시각을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연출을 했고요. 이 나무도 자기만의 세계가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 같은 그런 바람들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저 혼자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 나무에 접목을 했습니다. 이 부드러운 상태로 가볍게 지향하는 곳으로 향해서 움직여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하려고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나무는 그의 상상과 손길을 만나 춤추듯 유려하게 흐릅니다. 그나마 여기 벽면이 조금 하얗고 그 뒷면도 있고 이 공간이 있고 기존에 이제 이런 장식물이나 이게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사진이 돋보일 수 있게 그거는 이제 알아서 부착하고 연출을 하시면 되고. 그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제가 경제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이제 꾸미면서 출발을 했고요. 또 카페를 하고는 있지만 제가 또 예술 작가라는 걸 알고 이제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 카페 공간을 통해서 이제 많이 교류가 좀 되어 왔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또 시 이런 장르에 이제 요 인근에 계신 예술가들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이 공간에 또 오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있는 예술가들 작품 전시, 공연 이런 걸 해오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환경 조각은 주로 대지 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인 랜드아트에 속하기도 한데요. 아직 한국에선 낯선 이 장르를 전시를 통해 소개하고 있죠. 지금 전시하고 있는 리 퀘이치 작가는 대만을 중심으로 이제 아시아 전역에서 랜드아트로 상당히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이 리 퀘이치 작가하고 만날 기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났고 대만에서 제가 작업할 때 만나기도 하고 저희 카페에도 와서 전시 공간을 둘러보고 전시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또 실제 작품은 아니지만 본인이 오랫동안 야외에서 작업했던 작품 중에서 사진 작업으로 이렇게 이제 실내에서 전시할 수 있게 평면으로 지금 준비를 한 거고요. 한 공간에 걸린 해외 작가와 시민 예술가의 작품.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화 공간인 것입니다. 곧 시대는 영상으로 변하겠지만 그래도 사진은 그 순간만큼은
학교 밖에서 전시회를 하면 뭐 또 사진 전문가의 시선들도 느낄 수가 있고 해서 밖을 찾아 나섰는데 마침 태봉고등학교 학부모이신 또 박봉기 선생님을 알고 또 그 공간을 빌려주신다 해서 학생들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해협이다, 해협. 백길에 오른 작가. 먼 눈길로 어딘가를 찾는데 있을 것 같기도 하네. 그의 눈에 들어온 작은 섬. 웨스트로드 나온 게인데 소나무 아닙니까 이게? 못 박은 거 보니까 옛날에 만드는 거 아이가? 이 동이 묘미가 있네. 나무에 딱 붙어 있으니까 오래됐다. 이런 나무들도 이제 제가 가공된 나무보다 이렇게 발견된 나무를 쓰는 이유도 이 나무들이 갖고 있는 표정들이나 자기 캐릭터들이 재료 상태에서 잘 드러나거든요. 역시 순환 속에서 패선의 일부든 자연이든 자기가 이제 거쳐온 환경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의 흔적들이 이제 이런 표면이라든지 질감 거기서 저는 느낄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스란히 활용을 해서 작품에 구성이 된다면 좀 시간성도 보여줄 수 있고 이 재료가 갖고 있는 캐릭터들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서 재미난 스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런 재료들을 가끔씩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뜨는 물인갑다. 지금 뜰물이네요. 응. 저 뒤에 배선이 있네. 야, 이건 가만히 있어라. 너무 짱짱하다. 안 빠질 것 같다. 내가 저쪽 빨을 테니까. 떠밀려온 패선 조각 더미에서 항해의 흔적이 남아있는 나무를 찾아냅니다. 조금씩 하면 빠지겠다. 왔다. 빠졌다. 이거 괜찮네. 아직. 비바람에 쓸리고 색바랜 폐목은 예술가의 손에 들려 새 운명을 맞았습니다. 작가님과 뭐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해왔는데 작가님은 아무래도 그 자연에 대한 애착심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애정이랄까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릴 때 제가 진해에서 살았거든요. 그 지금하고 다르게 그 당시는 이제 집 바깥에 논밭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거기는. 그 좀 더 멀리 이제 내려가면 바닷가가 있었고 어릴 때 친구들하고 그런 환경에서 많이 놀았죠. 집 나가서 놀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구정 듣고 그러고 이제 어릴 때 기억으로도 우리 가정사 이제 가끔 슬프거나 불편한 일들이 좀 있어 왔고 그럴 때는 혼자 그냥 집 밖에 나가서 논두렁이라든지 또 뭐 풀벌레 소리 들리는 이제 그런 자연 속에 있으면서 회복도 되고 또 위안도 받는 그런 편안한 느낌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 냄새, 색깔. 그것은 엄마의 품과 같았죠.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진 고목을 마주합니다.
이 나무의 히스토리를 좀 엿볼 수도 있고요. 저는 이런 느낌들이 너무 좋아요. 환경 속에서 또 개체로 아니면 이제 주변 생태계와 연관작용을 하면서 존재했을 건데 뭐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이제 떠돌다가 재료로서 이제 제 손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이 여러 가지 재료를 이제 조합을 해서 새로운 조형과 스토리를 좀 풀어서 제가 작품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이뤘던 많은 소재들. 그것은 늘 소외되어 있던 자연물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지우지 않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엮어왔죠. 제 작품을 보시는 분들도 시각경험뿐만 아니라 관념적으로 생각해 오던 그런 관점들 살짝 건드려주고 환기시켜 줄 수 있고 또 작품 구성도 주변의 지형지물하고 다 이제 연관지어 있고 하나의 화면 안에 제 작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복합적인 작용 속에서 작품이 있는 거고 세상 속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제 작품이 또 했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과 그를 둘러싼 환경. 그들 사이 작가 박봉기의 작품은 잊고 있던 자연의 호흡을 이어주며 우리 안의 균형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함께 흘러가자고 말하고 있죠.